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화면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것 같은데 누운 것 같은데 보시는 데는 뭐 큰 상관은 없겠죠 뭐. 네, 그죠? 약간 화면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몰라요. 그냥 시작합니다. 네, 1월 15일 화요일. 네, 그레이 히스토리. 네, 오늘도 다행히 많은 댓글로. 오늘 날씨 완전 구리고요. 예, 아시죠? 미세먼지로 밖에 정말 나가기 싫은 예,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뭐든 다 실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셰넌님께서 빠잉 경쾌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셰넌님도 댓글 요즘에 좀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화니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하였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올려주신 방송을 감사히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잘 들으세요. 이종래님도 굿모닝 하셨고요. 뭐 이렇게 달면 돼요.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핸드폰에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댓글 다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 영상에 나온 밑에 이제 관련 영상들이 또 있잖아요. 그 스크롤해서 그 밑을 더보기를 누르지 말고 그 밑에 보면 코멘트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누르시면 댓글을 다실 수 있더라고요. 기욱정님께서 정기욱님이시겠죠. 그레이님 저도 해외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한국의 문화 수출 사업과 무역을 꿈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타겟 시장이 태국하고 베트남을 꼽아주셨네. 그레이님이 보시기에 베트남 시장의 장점은 뭔가? 다 알잖아요. 뻔한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뭐 장점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깐 건 아니고요. 장점은 일단 젊은 사람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한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대부분이 다 30대 이하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노년층보다 거의 가보면 한 30대 미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젊죠. 그래서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젊었을 때 뭘 사보고 싶잖아요. 단점은 뭘까요? 장점을 알아는 게 좋은가요? 단점을 아는 게 좋은가요? 그래서 뭔가는 굉장히 사고 싶어 하는데 살 수 있는 계층은 딱 정해져 있죠. 좀 비싼 거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고, 또 장점은 얘네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굉장히 중국보다도 싸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다 베트남 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제조업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단점은 뭘까요?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자존심이나 이게 어느 분이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남들 앞에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얘네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남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힘들어도 지들이 그냥 알아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티를 별로 안 냅니다. 힘든 티를.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 나이에 대한 거랑 수요는 많지만 솔직히 그게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얘네들이 지금 받는 월급이라든지 체제 자체가 규제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하여튼 규제 아닌 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임금을 이렇게 딱 국가에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이제 노동자들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걸 컨트롤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살 수 있는 게 뻔하다는 거죠. 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제한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런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잖아요. 여행 갈 때. 그렇듯이 애들은 젊고 뭘 사고 싶은데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또 나이가 뭐 그런 걸 살 필요가 없는 나이가 돼버리고,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나라별로 보면은, 그 제 생각인데, 약간 졸부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돈을 그렇게 조금 쉽게 버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 이제 약간 럭셔리한 품목 같은 경우, 이제 소비에 대한 그런 게 좀 안 일어나거든요. 다 막 어렵게 벌고, 다 막 이렇게 불로소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잡다한 채널 원꾼의라고는 분이 이분 좀 약간 정치적인 말을 썼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 포퓰리즘, 서민을 위한 결과의 동등함을 외치는 무능한 정부와 살기 힘들다고 경쟁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떠먹여주는 걸 바라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햇볕이 들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글 쓰신 분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뭐라고 코멘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읽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런 생각을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많이 양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별로 바람이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고. 손제이님께서, 제이손인데, 그레이님 호치민에 거주 중입니다. 지난번에 이 글은 보니까 어제 이종래님이 전기 오토바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더라고요. 호치민에 거주 중이시래요. 손제이님께서는. 전기 오토바이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학생이나 아줌마 할머니들 속도가 좀 느린가 봐요. 베트남에 있는 전기 오토바이는. 그리고 저도 이거 동감을 했는데, 오토바이니까 또 훔쳐가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훔쳐가기가 좋아서 좀 약간 비추한다고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글을 주셨어요. 이종래님 참고하시고요. 사시는 분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제 확실한 도움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잘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전기 오토바이는 뭐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뭐 자동차가 하든 바뀌긴 바뀔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 필터링을 좀 잘 하든. 왜냐면 거기도 공기가 굉장히 매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좋은 기술과 현실에서의 그 구매력과는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도 뭐 수소차, 전기차 있지만 아직 다 못 타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때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다 감사드리고, 어떤 것도 웬만하면은 이제 뭐 민감한 것도 안 빼놓고 소개를 다 해드리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요.
뭐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남의 얘기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구독자님 얘기니까 뭐 별말을 다 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진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날씨가 더울 땐 더워서 일을 못하고 추울 땐 추워서 밖에서 일을 못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있는 샵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에 또 몇 날 안 되고 또 이런 때는 또 미세먼지 날라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내 위주로 몰이나 뭐 이런 데 위주로 소비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내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있는 이런 저기도 임대가 이제 써붙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물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오히려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개인 건물들은 이제는 좀 하향세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강남역이나 가보시면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거를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지나가시지 말고 봐보세요. 예전에는 꼬마 빌딩이라 그래서 개인 빌딩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 건물들을 한 두세 개를 묶어가지고 크게 빌딩을 올려요. 가만히 보세요. 서울시에 보면은 예전에는 조그만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에는 그거를 옆에 있는 건물을 같이 사가지고 크게 올립니다. 도심에 아닐수록 도심 안쪽일수록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물론 개인 건물이 있지만 그게 하향 추세예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제 생각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월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임대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뭐 대출이 없는 옛날 이제 건물주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뭐 최근 들어서 대출을 받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이제 작은 건물로는 건물이 안 돼요. 세입자 이렇게 임대도 안 되고 규모가 커야 어차피 밑에 뭐 카페도 들어오고 위에 사무실도 들어오고 이게 가치가 되는데 작은 건물들은 그 위에 수요 가지고는 밑에 층에 뭐 그 지나가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크게 짓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위에는 올리고 밑에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이제 밑에 층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뭐 강남에 이런데 뭐 빌딩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만 흐름이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말하고 제가 또 미국 갔을 때 굉장히 좀 좋게 본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는 살고 싶고 근데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개인 집은 좀 작게 하되 공용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 이제 집은 원룸이나 뭐 투룸 정도 되고 근데 밑에 이제 공용 공간이라 그러죠. 밑에 이제 로비층이나 로비층 위에층이나 뭐 이런 데를 카페나 아니면은 공동으로 뭐 TV도 볼 수 있고 카페로 쓸 수 있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한 이제 지금 오피스는 뭐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거주 공간도 그런 공간으로 된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거주도 하면서 밑에서 이제 뭐 손님이 오거나 그랬을 땐 자기 집이 이제 좁으면 보통 그냥 밑에서 만나는 거죠. 공용 공간에서 카페든 뭐 이런 거기 다 TV도 볼 수 있게 다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 미국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지금 15분이 넘어서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그 우리로 말하면은 마루, 그러니까 거실처럼 굉장히 큰 거실이죠. 그 위에 있는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직원도 있고요. 그 도움을 주시는 직원도 로비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두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당구든 뭐든 이런 놀이 시설도 좀 있고 카페 차도 마실 수 있고 예, 그런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로 말하면 원룸 같은데요. 위는 이제 오피스텔 원룸이고 밑에 층을 그렇게 이제 활용을 넓게 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뭐 놀기도 하고 참 잘 때 뭐 개인 저기 할 때만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걸 뭐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는 뭐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예. 좀 괜찮은 지역에 좀 뭐 월세가 비싸다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월세를 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잘 지어놓고 예, 하는 데가 나오지 않을까. 도심 안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장난 아니네. 미세먼지가 장렬하지만 전사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서 일하십시오.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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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잉.